네, 정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일단 코스닥의 빨간불은 켜지고 있긴 한데 많은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종목이죠. 에코프로는 여전히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로봇과 AI주들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성장주들이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생각보다 강한 종목들이고요. 현재 에코프로는 27만 9,500원. 반면에 같은 성장주 안에서 있는 제약바이오라던가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오늘장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박정식 대표, 김태성 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새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고 그리고 시장 정리까지 해볼게요. 오셈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주가가 6에서 7%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일단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오셈 임플란트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X로 일치가 됐고 지금 계속 지분 싸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분 부분에서 네. 오셈 임플란트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비중을 좀 많이 확대를 한 것이 지금 결정이 난 상황인데 문제는 시장 참여자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노이즈에 굉장히 또 약해질 수 있고 혹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조금은 이제 내려놓고 다른 종목을 볼 것이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다른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임플란트 기업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이제 덴티움, 그리고 디오. 일단 이제 세 가지 기업 모두 본업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덴티움도 그렇고 디오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셈 임플란트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음을 또 예측하고 2% 3% 혹은 5% 정도의 이제 수익을 보고자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다른 기업으로 한번 이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임플란트 산업이 최근에 혹은 이제 이 시장 지수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빠르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VBP 제도 이후에 실제로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왔기에 저는 이제 중국 매출의 비중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덴티움을 한번 대체제로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자금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치과 치료 의료용 카메라라든지 CT 관련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뷰역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지루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오세 임플란트에 대한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할까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심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또 위험성이 있는 자리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오셈 임플란트는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대체주를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두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오셈 임플란트 두 분의 X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OX 종목 보겠습니다. 넥슨게임즈가 오늘장 주가 하락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주 내에서도 오늘 AI 로봇 2차 전진 가는데 게임주라던가 제약바이오는 부진합니다. 최근에 신작 기대 이야기 때문에 살짝 고개 움직였던 넥슨게임즈였는데 오늘의 하락이 매수 타이밍일지 아님 기대 사라진 건지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죠. OX 나뉘어졌고요. 일단 대표님은 넥슨게임즈에 대해서 현 구간 매수 의견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최근 신작 이야기도 들려오고 평은 좋았는데. 네. 오늘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또 넥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이제 일본 시장이 크게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매출 최대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 최대 실적을 내왔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증시에서 조금 더 강세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상장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기관이 조금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적으로 한 14,1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반등력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일이나 모레 흐름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1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럴 때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신작 이야기 나오고 나서 악재가 터진 것도 없는데 며칠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수익을 하루 만에 반납할 때가 이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라는 타이밍인가 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김태성 팀장님은 5를 주셨어요. 네. 사야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 그냥 기본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저는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추세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면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번 1월달, 2월달 챗봇, 인공지능, AI, 로봇에서 이제 확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과열권에 좀 왔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듭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흔들리는 것 같다가도 결국엔 다시 한번 올라갈 섹터이긴 하나 만약 여기서 이제는 주가를 올린 이 부분을 버텨줄 수 있는 성과라든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군들이 실망 매도 물량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이제 물량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금이 우리나라 코스피 혹은 코스닥 시장에서 바로 엑시트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러한 게임주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조금은 낮은 가격에 또 사주는 숏 커버링 물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지금은요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는지 여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넥슨 게임즈뿐만이 아니고 위메이드도 이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섹터 자체가 좀 같이 맞아요. 내려앉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오늘 당장 이제 제가 이제 좋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자라기보다는 떨어지는 칼날을 한 번에 잡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분할해서 좀 접근을 해 보신다면 그래도 고점에서 내려오는 종목군들보다 훨씬 더 먹을 구간은 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두 분의 일단 OX는 좀 나뉘어졌지만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세 번째 OX 보겠습니다. 딥노이드가 오늘 주가 급등이에요. 사실 이전에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보기가 죄송스러웠는데 요즘은 워낙 가는 아이들만 가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딥노이드 상승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OX 의견 주시죠. 역시 뭐 논란이 이렇게 나올 수가 밖에 없겠죠. OX로 나뉘어졌는데요. 박정수 대표님, 딥노이드 가격적인 매력 때문에, 가격적인 걱정 때문에 X입니까? 네, 일단은 재무 대비 재무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가는 2차 전지라던가 뭐 로봇 AI는 재무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과거 약간 제약 바이오가 막 올라갔을 때처럼 AI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또 이런 종목이 또 이슈가 끝나고 하면 또 내려가는 데는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종목들은 쉽게 좀 따라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딥노이드도 일단 사업적인 측면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이상 부위를 검출해서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딥체스트 그리고 뇌신경 두경 부위에서 촬영한 영상을 또 자동적으로 이상 부위를 검출해서 알려주는 딥뉴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용화하면서 인공지능 의료 분야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현재 연매출액이 9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이번에는 2022년에 한 10억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자산 가치도 한 뭐 1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1,287억을 찍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지금 챗 GPT 영향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강력한 수급력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쉽게 따라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유자인 영역이고 여기서 보유자 분들도 한 15,000원 정도부터는 좀 매도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딥노이드에 대해서는 OX 나뉘어졌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 공략주는 어떤 게 있을지도 빠르게 볼게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분의 종목 키워드 보시죠.
저전력 반도체 쪽을 공략하고요. 또 오늘은 자원민족주의 움직임. 네. 무슨 뭐 수업 시간인 것 같은데 자원민족주의.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하죠. 이구산업과 TEC를 갖고 왔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중에서 TEC를 꼽은 이유는 무엇이죠? 자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KEC입니다. 아, 네, KEC 요? TEC가 아니고 KEC예요. TEC가 어떤 종목인가 싶었네요. 저도 네. 제가 골랐다 그랬는데 TEC를 내가 언제 골랐나 싶었습니다. 일단 네. KEC로 제가 정정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저전력 반도체의 이제 강점이 뭐냐면 네. 최소한의 전력으로 반도체 칩의 이 구동성을 극대화한다라는 이제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 중에 가장 각광을 받는 쪽이 시스템 반도체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목적이 뚜렷한 이 반도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는 단순히 PC용이라든지 서버용의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반도체 칩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접하시는 뭐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제 시기는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썼지만 이 사물 IoT 이쪽에는 어떠한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들 때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반도체 칩이 굉장히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전력 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KEC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 특히나 단순히 기대감뿐만이 아니고요. KE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테슬라와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는 투자자들에 따라서 이 KEC 같은 기업들이 후발주자로 이제는 올라갈 게 없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KEC를 보면서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요. 현재 구간에서 2,3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높이 보면서 3,500원 그 이상의 목표가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호가의 가격이 약 2,100, 2,600원대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변동성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최근에 주가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현재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신다 했었을 때는 좋은 결과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가 2,400원 그리고 목표가 3,500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EC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원, 손절가는 2,400원 제시해드렸고요. 수업 시간이요. 자원민족주의 관련해서 이구산업 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조금 자원 민족주의 영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 거기다가 칠레 국영 리튬 기업 설립,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리튬 채굴권 정지, 기업 리튬 채굴권 정지, 이제 이런 기조가 나타나면서 이 인도네시아까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이미 이제 니켈 원강 수출 금지는 했지만 올해 들어서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와 이 구리 등을 연내 수출 금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구산업 같이 동황동, 인청동 이 동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6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점유율도 한 20%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주요 품목도 커넥터 그리고 터미널, 배터리용 단자, 전장 제품 쪽에 치중돼 있어서 특히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 1, 2차 벤더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국내외 자동차 메이크업 회사의 상당 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이 성장력도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횡보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3,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집으로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이 2,9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이대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3,9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의 목표 주가 3,900원, 손절가는 2,9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온 우리 증시 지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코스피의 경우에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87%. 사실
이 하락만 보인다는 게 현재 원달러 환율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좀 잘 버티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옴에도 물량은 많지 않았고 코스닥은 2차 선지주들의 활약, 로봇 AI주의 활약 속에 0.12% 상승, 빨간불까지 켜냈습니다. 김태수 팀장님,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요? 결국엔 인공지능 로봇 이쪽에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오늘은 조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대장주보다도 이제 오늘 이제 이 가장 관심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러셀이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죠. 근데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셀 로보틱스를 이제 CJ에서 지분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CJ가 이 평택 쪽에 또 스마트 무인화 물류 체계를 이제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쪽도 인공지능 혹은 AI 이 로봇 관련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조금 더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러셀은 현재 6.9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닥에서는 오늘장 엔터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요. 그와 달리 제약바이오 게임은 밀립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